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또 오늘만 지나면 주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힘차게 시작해 보시죠. 조심 다지면서 꾸준하게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업비트든 빗썸이든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2주 만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눈먼 상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코린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래소 들어갔을 때 너무나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코인들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포모를 느낄 수가 있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관심 목록 지정해 놓는 거 있잖아요. 별표 쳐가지고 즐겨찾기 해놓듯이 하는 거 그렇게 좀 해놔서 저는 모든 코인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딱 관심 있는 종목만 항상 들여다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습관화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중앙화 거래소 사용하실 때 이 분산화를 좀 많이 해두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거시경제 이 매크로 지표 좀 살피고 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얼굴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얼굴이 보이면서 뭔가 맞대응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최근에 백악관 기자들이 트럼프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현재 미국이랑 중국이 무역전쟁을 준비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에 우리는 이미 무역전쟁에 돌입했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이 발언이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100% 관세 부과하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큰 청산이 있었잖아요. 그 발언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뭔가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 이미 돌입 중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많은 언론사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정말 요즘에는 이 암호화폐 판이 도널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게 우픈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미국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선박을 폭파시키면서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대두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금값이 이제는 4,200달러까지 돌파하고 있네요. 고공행진을 더더욱 크게 하고 있죠. 지정학 리스크뿐만 아니라 달러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부각되고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달러 가치가 점점 떨어질 것을 대비해가지고 은이든 원자재든 심지어 비트코인이든 이런 쪽으로 투자에 대한 시선을 옮기는 전략이거든요. 아무쪼록 거시경제 이슈가 굉장히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보니까 금값 역시 온스당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꾸준하게 찍어주고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의 모습이 나오죠. 한미 무역 협상 10일 안에 타결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7월이었죠. 미국에서 자동차 관세 25%에서 15%로 내려주는 대신에 대미 투자해라. 한국 너희들 우리나라에 3,500억 달러 투자해라. 이게 거의 한 500조 원 가까운 돈이죠. 한 49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대출이나 빚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우리나라를 괴롭혔다 보니까 잠정적으로만 합의가 되고 아직까지 끝맺음이 안 돼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와 더불어서 통화 스와프 대신 해줘라. 환율 방어를 위해서라도 이 통화 스와프가 굉장히 필요하죠. 과거 2008년 미국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는 이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됐어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는데 2021년 하반기에는 연장이 안 되면서 지금 현재는 미국 달러와 우리나라의 원화의 통화 스와프가 끊겨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도 이제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싱가폴처럼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10일 내에 타결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 무엇보다 환율 방어책인 안전벨트라고 불리는 이 한미 통화 스와프도 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대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씩 다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제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 때문에 다시 스물스물 내려오고 있는데 이 통화 스와프 자체가 재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연준 소관이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결국에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전쟁 역시나 마찬가지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꾸준히 그들이 잡음을 만들면서 특히나 이 암호화폐 시장을 건드리고 괴롭히고 시장을 주무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연준의 베이지북 미국 경제 둔화 확인을 하고 있다 나오고 있는데 들어가기 앞서 이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내놓는 경제 리포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보고서의 표지가 베이지색이기 때문에 베이지북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거든요. 아무쪼록 12개의 연방 지역은행 중에 9곳에서 이제 슬슬
미국 경기가 점점 둔화가 되고 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베이지북에서 나온 것처럼 많은 연방 지역 은행에서 미국 경기가 지금 정체되고 위축되고 있다라고 한 것도 뿐만 아니라 ING라든지 BMO 같은 자본시장에서도 이제 슬슬 연준이 이달 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확보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슬슬 파월 의장이 말한 것처럼 몇 달 내 양적 긴축이 중단될 수 있는 시사점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무엇보다도 연준의 준비금 자체가 이제 충분 수준에 왔다라고 판단을 했고 고용시장 자체가 악화될 수 있는 하방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최소 25bp 정도는 10월 말 정도에 다시 한번 내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 하나의 불확실성 요소가 있죠. 이 셧다운 역시 장기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금 현재 3주차에 접어들었는데 11월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정책 분석 기관에 따랐을 때 11월 4일 전후로는 이 셧다운에 대한 예산안 통과에 대한 추가 협상 진전이 없을 것이다. 최소 한 달 넘게 셧다운이 지속이 될 거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셧다운이 가장 큰 셧다운이 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쉐어즈에서 XRP 현물 ETF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XRPL이라고 하는 티커를 확정 짓고 있네요. 그들은 뒤에서 꾸준히 그들의 할 일을 하면서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많은 자산 운용사에서 이렇게 티커를 만들어내고 있다. 코인쉐어즈 XRPL도 만들었고 얼마 전에 짚어드렸던 그레이스케일도 GXRP, 트웬티원 쉐어즈는 XRPS, 비트와이즈는 BXRP, 위즈덤트리는 WXRP, 프랭클린 템플턴은 FXRP 등등 많은 티커들이 나오고 있는데 SEC에서 심사 승인을 대기하고 있거나 심사 중에 있다. 이 셧다운 이슈가 좀 끝나줘야지만 현물 ETF에 대한 승인도 정상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사항 또한 여전히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은 꾸준히 확장되고 있네요. 이번엔 아프리카 시장에 자산 커스터디 시장을 진출하면서 남아프리카 대형은행과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이는 압사은행이라는 은행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커스터디 쪽에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앱사뱅크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읽기 나름일 것 같아요. 그냥 압사라고 읽어 가겠습니다. 리플사와 압사뱅크가 손을 잡는 모습이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이 보관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커스터디, 보관 수탁 사업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페이먼트 사업, 리플 페이먼트죠. 그리고 뒷단에서는 CBDC 사업 역시 꾸준하게 인프라망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 늘 강조를 드려왔고요. 올해 10월 초였죠. 이 아프리카 지역에 RLUSD가 쓰일 수 있게끔 꾸준히 생태계를 뻗치고 있었다라는 거. 이 아프리카 지역의 암호화폐 거래소 VAAR, 옐로우카드뿐만 아니라 이 결제 제공업체인 치퍼캐시, 여기도 약 500만 명의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핀테크 결제 회사인데요. 이미 리플 솔루션을 활용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라는 거. 꾸준하게 국경 간 결제 솔루션으로서 XRP가 활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거죠. 또한 과거부터 MSF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온 디맨드 리퀴디티, 지금 현재는 리플 페이먼트죠.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역시나 결제 레일이 점점 뻗쳐나가고 있었다라는 거. 2023년 11월이었죠. 이 MFS 아프리카가 온아프리카로 완전히 리브랜딩이 되면서 점점 더 영역이 확장되고 있었는데, 그 온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도 보이네요. 압사뱅크와도 손잡고 있고요. 알리페이, 디로컬, 리플과 손잡고 있죠. 스텔라루멘과 리플과도 뿌리가 연관되어 있는 머니그램, 페이팔 마피아들의 움직임 역시나 온아프리카와도 연결되어 있고요. 비자 카드까지 모두 다 보이고 있다. 구 MFS 아프리카, 온아프리카로 리브랜딩이 되면서 생태계가 많이 커졌고요. 결국에는 국경 간 결제 채널을 위해서 리플의 솔루션을 체결하고 채택하고 있었다. 정답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리플의 브래드 가링하우스가 말한 것처럼 암호화폐 기업, 리플과 같은 그런 핀테크 회사들이 이제 전통금융회사와 동등한 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대가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왜 그들이 OCC에 트러스트뱅크 은행 인가를 신청했고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 연준의 마스터 계좌까지 어플라이를 해놨는지
결국에는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거시경제 지표가 좀 불확실성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꾸준히 가치에 집중하면서 XRP 수량 모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